자,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은 현재 저는 이제 뭐 KBS에서 TV 아침 방송이랑 라디오랑 이런 데서 IT 트렌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한 100개 채널 넘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가 IT 트렌드에 대한 내용 혹은 뭐 20, 30대를 위한 취업 정보에 대한 거 등등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어떻게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지 좋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만난다면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뭔지는 제가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관종이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더 호감이 갖는지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더 주목을 받을지 혹은 이걸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도 더 인기를 끌거나 혹은 얘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거 생성형 AI를 가지고서 채널 늘리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진행했던 거는 다양한 언어 변화입니다. 제가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름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은 얘를 뭐 러시아 버전 혹은 뭐 스페인어 버전, 영어 버전을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제 더빙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진행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미스터 비스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언어 오디오 트랙이 12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성우가 녹음을 해가지고서 업로드해서 쓰는 거죠. 즉 12개의 언어니까 12명의 성우가 필요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미스터 비스트니까 얘는 뭐 조 단위로 돈을 벌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뭔가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돈 안 들이고서 빠르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활용하는 게 가장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STT부터 해서 번역을 쓰고 TTS로 넘기는 작업들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거는 이 클로바 노트를 가지고서 한 다음에 번역은 구글 번역기라든지 혹은 뭐 디벨을 가지고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뭐 클로바 더빙이라든지 요즘은 워낙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건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 순으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올릴다. 보통 유튜브의 알고리즘상 사실 한 국가밖에 안 돼요. 일부러 뭐 한국을 타겟으로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일본, 뭐 미국을 동시에 타겟으로 하겠다. 정말 운 좋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유튜브상 그렇게 알고리즘이 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만 공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남미 버전, 한마디로 스페인어 버전, 혹은 영어 버전, 혹은 뭐 힌디어 버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만 사실 효과가 있었던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작업할 때는 제일 편했던 거는 4K 다운로더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제 영상을 사운드만, 오디오만 추출해서 받은 다음에 클로바 노트에다가 넣어서 작업하는 이런 순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내 채널 가지고서 다양한 채널을 만드는 것들은 가능했는데 그거 말고 아예 순수하게 AI만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해서 제가 진행했던 게 바로 이런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달리라든지 혹은 뭐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다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도 구독자인데 뭐 동영상이 한 400개 정도 올라가 있죠. 400개 정도 올라가 있고 여기 들어간 영상들은 이런 거에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영상이에요. 그냥 옆으로만 움직이고 그냥 끝입니다. 이런 영상만 수백 개가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 중요했던 거는 제가 키워드가 써놨던 저게 키워드가 아니라 프롬프트죠. 프롬프트가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게 저는 작년에 이제 이 미드전이나 이런 걸 그림 그렸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프롬프트가 굉장히 궁금해하겠구나라고 해서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수백 개를 만들었더니 당연히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타겟으로 아예 만들어진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뭐 일반 사람이든 혹은 디자이너가 특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롬프트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거였고, 뭐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만들었어요. 아마 방금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주말 1박 2일 동안 밤새서 만들면은 영상을 200개를 만들거든요. 200개를 만들어서 한 3달 동안 업로드 예약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400개니까 한 4일 정도 저는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일 정도 만들어서 얘를 이제 전부 다 채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서 채널 운영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진행했던 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챗 GPT가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책을 제일 먼저 낸 사람이 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냈죠. 작년 11월 11일 날 저랑 저 앞에 있는 친구랑 둘이서 같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애초부터 디렉터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거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챗봇 글 쓴 봇은 리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리튼이 그때 출시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제가 책을 만들어서 출간을 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지 같은 경우도 미드저니로 만들었고, 제목이나 목차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죠. 물론 내용은 많이 개판이었어요. 네, 많이 개판이었는데 저는 스스로 약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 이 책을 만약 제목부터 해가지고 모조리 다 만든 건데 얼마나 엉뚱한 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혼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을 좀 키워보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좀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지필서적이 한 54권 정도로 책을 많이 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이게 제 첫 책이에요.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를 위한 웹표준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얘를 가지고서 사실 나름 이 당시에 대박이 났었고 아마 20몇 세를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제이컬이라든지 혹은 뭐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한마디로 경제경 비즈니스 책으로 점차 넓혀가는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많이 내다 보니까 스스로 느낀 거는, 책 내는 프로세스를 알겠다. 어떻게 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떻게 배본이 되고 어떻게 서점으로 가는지 이런 구조를 다 알아버린 거죠. 알아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책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번개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2016년도에 제가 번개를 했어요. 자, 지금 바로 만나서 컨텐츠 구상해서 밤새서 책 쓸 사람 모여라 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 2명이 와서 같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이상한 책이지만은 카공적 가이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조병승이라는 친구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되고 이때 또 이제 굉장히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공족, 한마디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제가 번개를 했던 곳이 카페였고, 카페에서 밤새면서 책을 쓰는데 모르는 사람들 3명이서 만났으니까 대체 뭔 내용으로 책을 쓰지? 라고 그냥 아이디어를 세우다가 카페에 새벽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책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책 쓰는 게 가능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을 키웁니다.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해카톤을 합쳐서 북카톤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1박 2일 동안 출판을 경험하자라는 부분을 해서 총 70명을 제가 모으게 돼요. 모아서 여기서는 제가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한빛미디어라든지 뭐 어디였지? 하여튼 유명한 IT 출판사 이런 회사들의 대표나 임원들이 와서 강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멘토링도 봐주는 이런 행사를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실제로 이제 출판 계약을 따내게 돼요. 물론 1박 2일 동안 책을 다 쓴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대신 초고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한마디로 책을 쓰기 위해서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목차를 쓰고 그 책 기획안을 쓰고, 그다음에 초고라고 해서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담을 거다라고 방향성을 정해주는 건데, 그런 내용은 1박 2일 동안 밤새서 하기에는 완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 노하우를 알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어지게 되고 등등등 기사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온라인 번개를 하게 돼요. 그래,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귀찮은데 온라인으로 하자. 왜냐, 사실은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저는 행사를 할 때 사실 돈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하고 노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행사가 끝났는데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난 똔똔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남 좋은 일만 시켰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돈을 좀 덜 쓰자라고 해서 온라인 번개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게 아마 2017년도 18년도인데 그때 온라인으로 사람들하고 명언책을 쓰자. 꼭 명언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만 명언을 써야 되나, 누구나 자신의 삶에 살면서 자신만의 명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 한 10명, 10대명에서 쓰게 되죠. 책 2권에 나와서 출간하게 돼요. 이런 것들도 역시 책을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 프로세스를 계속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봉사활동했던 거였고, 쓸데없는 책도 더 만들어 보자. 어차피 돈 못 벌 거 그냥 더 이상한 거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책을 내요. 369 게임 해답지라는 책이 썼는데, 이 책 가지고서 사실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저 그때 이제 한때 유행어가 나왔었거든요. 뭐냐, 나무야 미안해라는 유행어가 각 커뮤니티마다 돌았어요. 뭐냐, 369라는 게임은 정답이 있는 게임입니다. 1, 2짝, 4, 5짝, 7, 8짝이라는 정답이 있죠. 그래서 1부터 9999까지 정답만 나온 책이에요. 네. 그래서 써 있죠. 막 4078, 그다음에 짝 4080. 뭐 이렇게 해서 9990까지 짝짝짝짝 이렇게만 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뭐 미쳤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책을 냈다. 근데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 굉장히 미안했어요. 이걸 왜 사지? 라고 생각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쓸데없는 책도 일반 출판사라면은 안 내주잖아요. 누가 내줘요? 돈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내는 걸 워낙 이 프로세스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책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챗 GPT가 나왔으니 더 재미난 걸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어비의 챗 GPT로 종이책 출간하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칭은 이제 100인 100권 프로젝트였어요. 한마디로 100인을 모아서 100권의 책을 만들어서 한번 출간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 이름부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판사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책을 나오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나라에다가 출판사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럼 출판사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챗 GPT를 만든 회사는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한글 버전을 만들자. 열린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오픈 AI니까 열린 인공지능으로 만들게 됩니다. 약간 특이한 거는 제가 저도 이제 유튜버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욕 먹는 게 항상 두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이하게 출판사에 사업자는 낼 수밖에 없는데 그 통장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통장 자체를 안 만들어서 애초에 여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안 만든 거죠. 왜냐면 저는 그게 약간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분명히 제가 책을 내면은 출판 업계에서 이슈가 될 게 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통장 자체를 안 만들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 이제 몇 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총 이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은 110명 정도가 사실 참여를 했고요. 110명 중에서 대다수는 사실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도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라서 뭐 50문 100답, 한마디로 자신이 50개의 답변을 하고 AI가 50개의 답변을 한 이런 서적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청년 창업 중업 준비하기라는 책도 이제 만들게 됐었고, 그 외에 여기는 아마 같은 시간에 지금 딴 쪽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펄스나인에서 이제 자신의 세계관을 책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뒤에 계신데 이베이에서 지금 AI 쪽 하고 계시는 또 작가님께서 또 만드시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어디였지? 하여튼 대학교에서 만화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이거는 이제 수의사 출신이 또 쓴 책, 약사님 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같은 초등학생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등학생이 또 쓴 책도 있고요. 사실 이제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고등학생 한 명씩 다 있었는데 사실 뭐 95% 이상은 대부분 성인이고 자기 분야에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작가님, 그 다음에 KBS 아나운서까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악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써 있는 것처럼 키보드 워리어들의 이제 공격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거죠. 저 또 관종거리 하네라고 생각이 들고 저걸로 뭐 돈 벌려고 하네. 혹은 뭐 이걸로 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하려고 한다. 이런 악플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 생성형 AI 이것도 잠깐 반짝일 건데 반짝이는 거 가지고서 너무 해먹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작년처럼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잠깐 반짝일 때 저는 일부러 저쪽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건드렸다가 제가 또 욕먹을 것 같아서. 근데 이쪽은 너무 깊게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올해 초부터 바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했다가 그 악플러들이 꽤 있어요. 악플러들이 있다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한 5월 달부터 다시 거꾸로 연락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따로 쪽지가 와서 어비님 죄송한데 좀 요즘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쪽으로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강의 좀 나눠줄 수 있나요? 그래서 나를 욕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새삼 또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원했던 건 사실 이거였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진짜 눈앞에서 바뀌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아마 챗GPT라든지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혹은 사용도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IT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써봤지 누가 안 써봤어라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면은 아직도 안 써보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경각심을 주기도 싶었고, 이게 진짜 우리 삶에 바로 왔네라는 걸 느끼게 하려면은 많은 대중들한테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바로 아까 프로젝트였고, 이렇게 154권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모든 책들은 제가 디자인을 전부 다 이제 하게 된 거였고요. 대신 이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디자인을 못 해요. 원래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을 워낙 못 하는데 대신 디자인에 들어가는 소스들, 미드저니 등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직접 디자인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뭔가요? 구글에서 바드가 나왔죠. 바드로 또 책을 써야겠죠. 제가 뭐 나올 때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바드와 챗GPT 서로 비교해보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또 모아서 바드 대 챗GPT에서 하나의 질문 가지고서 답변을 어떻게 주는지 이거를 비교하는 책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도 또 만들게 되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반을 내게 돼요. 사실 저는 엄청 무명 가수예요. 음반을 한 40장 정도 냈고요. 노래를 160곡 정도 작사 작곡해서 이미 다 릴리즈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뭔가요? 아까 책이랑 동일해요. 어떻게 음반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작곡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제가 작곡을 알려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46명이고 총 150곡 정도가 릴리즈가 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약간 두려웠어요. 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작곡한 거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시킬 수 없다라는 방침이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모르고서 일단 발매를 진행했고,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사실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다가 보니까 좀 바뀌게 됐죠.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 뮤직, 애플 뮤직 뭐 다 발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건 어디죠? 지니죠. 지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편곡하고 올리는 것들이 이제 이벤트로 열릴 정도로 이제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비의 챗GPT로 출간하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빨 크게 한번 출간 기념회를 할까? 라고 해서 500명이랑 출간 기념회를 합니다. 일단 저자가 100명이에요. 저자가 100명이 앞에 있는 거고 이 앞에는 손님들이 쫙 있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는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했던 게 국회의원 회관이었어요. 저기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공간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참여 인원이 110명이었고 그 다음에 출간은 154권. 이 중에서 베스트셀러는 71권인데 지금은 더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출간이 됐을 때 제 주변에 많은 출판사 지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지금 출판 그 베스트셀러에 자꾸 니네 회사가 자꾸 언급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이거 출판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조심히 잘 말하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책이 사실 나올 때부터 책의 책표 표지라든지 혹은 책 설명에도 항상 이걸 써놨어요. 본 도서는 챗 GPT로 만들어진 도서이며 어쩌고저쩌고 다 이거를 사람들이 혹여나 잘못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항시 박아넣고선 진행을 했다. 만약에 제가 그걸 숨기고 했다고 하면은 욕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속이지 않고선 그래도 얘기를 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사람들한테 다 요청했던 거는 집필 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된다. 물론 제가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만은 일주일 만에 그래도 쓰는 건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진행을 하고서 그다음에 써 있는 것처럼 서적 디자인을 한 달 동안 154권을 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이 많은 책들을 같이 만들어내는데 누가 처음에는 막 표지 뭐 수정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와 이거 혼자서 작업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죄송한데 책 나올 때 여러분들 책 나올 때 표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중간에 바꿨죠. 안 그러면 제가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명이 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도 역시 사실 돈 벌기 위해서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완전히 3개월 동안 이거에 매달려서 다른 일을 거의 못했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네이버에서 클로버 X가 나왔죠. 클로버 X 바로 번개 때립니다. 이때 8월 24일 날 제가 단톡방에다 글을 남겨요. 조금 전에 공개된 클로버 X.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시에 공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5시에 제가 바로 글을 써죠. 자, 같이 쓸 사람 라고 해서 사람을 모아서 바로 책을 써서 책이 나옵니다. 정확히 4일 뒤에 나와요. 4일 뒤에 9월 2일자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4일 뒤에 책이 나오면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5일 만이네요. 5일 만에 책이 나와서 이제 기사에 나오게 돼서 약간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실 이 당시에도 클로버 X에서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포인트를 잘 잡아요. 클로버 X를 처음에 쓰자마자 딱 느꼈어요. 얘는 클로버 X로 뭐 책 쓰기나 이런 거는 힘들겠다. 왜냐면 지금은 좀 그나마 잘하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긴 글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설명을 자세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힘들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명언책으로 내자. 명언 정도는 뽑아낼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그 해당 포인트만 잡아서 모든 명언의 시작. 원래는 뭐였지? 모든 인공지능의 시작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도 약간 재밌게 해서 다양하게 책을 여러 권 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또 100인 100권 프로젝트 또 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 내년 초에 책이 나올 건데 이슈가 더 크게 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10만이 아니라 10만, 20만 유튜버들이 아니라 100만에서 300만 전 되는 유튜버들이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제가 또 진행하는 게 컬러링 책 내는 거예요. 컬러링 책 내기.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 사실 딸이랑 얘기하다가 아이디어를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책들은 한마디로 미드전이나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려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을 그래 이번에는 강사를 딸을 세워보자. 그래서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딸이랑 저랑 이제 강의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한번 이런 컬러링북을 내보자라는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음반 내기도 하고 계속 이제 이것저것 하겠죠. 자, 이 다음에 디자인 얘기 해볼게요. 디자인 얘기는 제가 지금 시간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근데 디자인은 제가 아까 원래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곰플레이어 아시죠? 곰발바닥이랑 곰플레이어 디자인을 했던 이런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1999년도부터 디자인을 해왔고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얼마 전까지 해오다가 이제 회사는 그만뒀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의 요청을 받아가지고서 해당 회사의 뭐 슬로건을 가지고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 회사를 제가 밝힐 수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그 슬로건을 가지고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그냥 어떤 건지만 볼게요. 네, 이런 것들을 쭉쭉 만들어 왔고 뭐 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농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쭉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결국 어떤 걸 만들고자 했냐면은 패키지였어요. 상품 패키지. 이쪽에서 원했던 거는 생성형 AI를 가지고서 실제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내년 초에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어요. 지나라. 네, 뭐 이런 우유들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들어가는 패키지가 전부 다 생성형 AI로 만들었는데 머리는 아프더라고요. 왜냐? 패키지 디자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패키지에 맞춰서 디자인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적당한 고화질도 아니고 완전 초고화질이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외부 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AI에 만들더라도 실제 패키지 이 프린트하는 용도에서는 사람이 손을 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골드 버튼이 사실 3개를 갖고 있고 실버 버튼이 21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영상을 최대한 많이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는 관건이에요. 최근에 사실 이제 구글로부터 1등상을 받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AI 영상이에요. AI 영상 나와라. 네. 뭐 이런 식의 영상들이 이제는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영화나 이런 영상에서 앞에 인트로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런 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달리 가지고서 만들었던 거 가지고서 뭐 움직이게 하는 것들, 네, 런웨이를 가지고서 하면은 움직이는 것들이 가능하니까 뭐 만들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원하는 흐름이나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넘어라. 그다음에 유튜브.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이 AI 가지고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사전에 유튜브로부터 사실 별도의 교육을 따로 받고 있어요. 따로 받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나올 AI 기능이 수십 개가 되거든요. 유튜브에 붙는 게. 그렇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간단하게 나온 것들은 이런 거죠. 뭐 댓글을 AI로 요약하는 것들, 혹은 영상 속의 내용을 분석해서 영상 화면을 가지고서 뭐 요약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AI 커버. 요즘 많이 들어보셨나요? AI 커버곡들?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식 같은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AI 커버곡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많이 만들어 왔어요. 예, 여기서 살포시 몰래 공개를 하면은 사실 이 AI 커버곡은 저희가 만들었던 게 한 500개 이상 만들었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 영상을 다 봤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구글로부터 메일이 하나 왔어요. 삭제 통보. 그래서 이럴 수가 안 되는구나. 왜냐면 저는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이유는 사실 저작권법 위반이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애초에 내가 수익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쓰였던 이 사람의 목소리는 보호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예, 이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는 워너 뮤직으로부터 이제 이 목소리 보호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삭제 요청을 했던 게 워너 뮤직이었고, 그래서 유튜브 측에서는 경고나 이런 걸 주진 않았지만은 삭제 통보가 일어나게 돼서 앞으로 아마 AI 커버곡들은 대부분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JTBC에서 나레이션이 아니라 인터뷰를 했었죠. 왜냐면 이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음악을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민경훈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민경훈의 목소리로 이제 만들게 됐었고, 실제로 민경훈 가수가 그 노래를 갖고서 피드백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영상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많은 댓글 중에서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10년 안에 멜론에서 노래 정하고 가수 정해서 들으는 날이 오겠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1월 13일 날 임재범 채널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임재범 AI와 같이 콜라보해서 이벤트를 여는 거 보고서
오, 가능성은 있네. 근데 뭐 이분이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명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또 위험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은 뭐 오케이 했다고 하지만은 이 목소리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쓰는 것들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집에서 찍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나머지 영역, 주변 영역은 다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촬영은 이렇게 해놓고선 방송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도 최대한 활용하면은 영상에서 좀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가운데가 진짜, 양쪽은 이제 가짜가 되겠죠. 배경화면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포토샵 AI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으로도 충분하게 영상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재밌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 다음으로는 이 영상은 사실 많이 사람들한테 퍼지게 됐고 언론에도 많이 나갔던 영상인데 잠깐만 볼게요. 안녕하세요. 검정복숭아의 어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번역부터 통역까지 되는 거예요. AI 대통령이었다라 오랫동안 됐지만 제가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 영상을 가지고서 변환시키는 거였고 이거는 애초에 아예 아바타로 만든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점차 저도 발전을 하게 돼요. 제 목소리를 더 튜닝을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스처라든지 혹은 등등 화면에서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더 아니까 더 잘 만들게 돼서 지금 이 영상은 찍어내고 있는 하나의 저만의 탑 아바타입니다. 이번 달 가장 궁금한 IT 소식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 KBS 해볼 만한 아침 TV 프로그램과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 매주 출연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IT 트렌드를 많은 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영상은 인공지능으로만 제작될 영상입니다. 저런 표시를 유튜브에서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은 이제는 경고를 먹고 잘리게 됩니다. 근데 약간 답답한 거 있죠. 왜냐, 틱톡은 이미 저런 기능이 있어요. 체크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유튜브는 아직 없거든요. 빨리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이것도 역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텍스트만 제가 쓰고서 전체 완성하는 데까지 한 10분이면 끝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 뭐 5개든 10개든 찍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안 하던 갑자기 릴스를 하게 됐는데 릴스 썸네일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영상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는 사실 주제, 기획, 대본, 촬영 편집인데 촬영 편집은 그냥 아까처럼 뭐 다양한 AI 툴로 만드는 거고 주제나 기획, 대본 당연히 얘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이 5개의 요소를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다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라든지 기획, 뭐 제목, 목차 등등 다 생성형 AI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뒷단에 뭐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책이 나와서 유통 구조를 갖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힘들겠지만은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생성형 AI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는 거를 새삼 또 느끼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컬러링 그림책. 아까 저런 그림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에다가 한마디로 미드저니로 저는 보통 할 건데 미드저니를 하면서 프롬프트에다 특정한 것만 넣으면은 저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책 만드는 이런 과정들도 재밌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리만 알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어떤 프로젝트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 혹은 뭐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한 또 사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짓밟히지 않을 거다,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인간은 어쨌든 주대 있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다 이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밌게 많은 프로젝트 혹은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간이 지워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런 책을 내기도 했지만은 책의 내용의 마지막 내용은 결국은 인간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라는 게 사실 큰 하고 싶은 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거나 혹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좀 이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남들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가 만드는 게 저만의 이제 목표인데, 이게 또 이제 모두 연구소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